이 유동성 축소를 가속할 수 있겠다 이렇게 시사를 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축소 그리고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오미크론이 그런 영향을 줄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보다는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될 세계 경제 뉴스를 가장 공정하게 전달하는 파보세입니다. 앞으로는 더 쉽게도 전달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세계 경제가 정말 요동치고 있는데 특히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에 이제 다들 걱정이 많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이제 1982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어떤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그 미국 인플레이션이 1982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다라는 파이낸스 타임스 기사를 포함해서 7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 11월에 6.8%가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이게 이제 1982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인데 30년 만에 가장 높은 인플레를 보이고 있는데 변동이 큰 이제 농산물하고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그 근원 물가 지수 저희가 이제 여러 번 이제 설명해 드렸는데 네. 그 근원 물가 지수가 4.9%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죠. 네, 물가 상승이 굉장히 그 예상보다 계속 지속적으로 높아져서 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실업률은 조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 10월에 4.6%였는데요. 11월에는 4.2%로 조금 낮아졌고 그 코로나 발생 직전인 2020년 2월에 그 실업률이 3.5%였거든요. 미국에서. 그러다가 4월에는 14.8%로 이제 급격히 높아졌다가 그 위에 점차 낮아지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좋은 소식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려가 되는 게 이제 오미크론, 그 코로나 변이인 오미크론이 그 미국과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게 이제 최근에 큰 이슈가 됐는데요. 대체적인 견해는 그 이전에 그 코로나에 비해서 그 영향은 그렇게 아주 크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 이제 실업률이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워낙 높으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어떤 그 경제의 그 중심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그 미국 중앙은행에서 유동성 공급을 축소하고 있는데 그걸 가속적으로 축소를 더 하겠다. 그리고 이후에 금리 인상이 조금 더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준의 최고 전문가들이 다 모여 있지만 워낙 오래간만에 그 인플레이션이라 아마 정책 집행하는데 좀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당연히 그렇죠. 이제 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요. 네. 그 이코노미스트 기사를 보니까 세 가지 위험을 들었는데 첫 번째 위험이 그 부유한 국가의 엄격한 규제가 성장을 더 저해할 것이다. 이런 성장에 대한 그 위험을 경고했는데 이탈리아가 예방 미접종자는 대부분 이제 실내 식당을 못 들어가게 만들었고요. 네. 포르투갈은 예방 접종을 했어도 음성 확인 이후에 술집을 출입하는. 네. 그리고 오스트리아는 이제 전면 폐쇄 상태고. 그리고 두 번째 위험으로 이제 오미크론 때문에 이제 오히려 인플레를 낮출 수도 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인플레 올라 있지만 소비자들이 상품에 이제 서비스를 이제 받을 기회가 줄어드니까 상품에 집중하면서 이제 공급망 지연도 되고 그러면서 상품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인플레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빨리 이제 그 관광이나 외식 같은 서비스로 지출이 바뀌어야 이제 이런 인플레 위험을 좀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브라질, 멕시코, 러시아가 이제 금리 인상을 했는데 이것도 성장 감소 위험이 될 거고 터키는 금리 인하를 했는데 터키는 항상 반대로 가니까 그래서 리라 가치가 하락이 됐고 그리고 세 번째 위험으로 이제 중국을 들었습니다. 중국이 어찌됐건 세계 경제 성장 그리고 낮은 물가 유지에 이제 중국의 역할이 있었는데 중국이 이제 성장률이 5%대로 하락을 했고 그 30년 만에 최저죠. 그리고 엄격한 봉쇄 정책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약간 문화혁명 느낌 나기도 하는데 민간 기업에 대한 좀 이념적인 캠페인도 하고 또 헝다그룹처럼 부동산 위기도 있고 그래서 경제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경고 알람이 계속 울리고 있다 이런 표현을 이코노미스트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미크론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거는 틀림없고요. 그 어떤 그 경제적으로 그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그 미국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축소 그리고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오미크론이 그런 영향을 줄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보다는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미국 중앙은행에서 그 유동성 공급을 축소를 더 가속하고 금리 인상이 빨라질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전에도 여러 번 다뤘었는데 그 미국 중앙은행이 코로나 발생 이후에 경제에 충분한 돈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 국채하고 부동산 채권을 매월 1,200달러씩 매입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제에 그 유동성을 공급해 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인플레이션 우려들이 있으니까 11월부터 매입 규모를 축소를 해왔거든요. 그 월 150억 달러씩 축소를 매달 해서 150억 달러를 줄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시장에 유동성 공급이 되고 있는 거죠. 추가적으로요. 그래서 12월 현재 이제 그 900억 달러씩 매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150억 달러씩 축소를 하게 되면은 이제 산수를 해보면 내년 6월까지 유동성 공급이 종료될 계획으로 있었고 시장에서는 이렇게 유동성 공급이 내년 6월에 종료가 되면 내년도 하반기에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그 기준금리가 그 0에서 0.25% 거의 뭐 제로 금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내년도 하반기 이후에는 점차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그 예상보다도 더 빨리 더 높게 이렇게 유지가 되니까 그 미국 중앙은행의 파월 총재가 11월 말에 12월 말 12월 초에 이 유동성 축소를 가속할 수 있겠다 이렇게 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빨리 되지 않을까 지금 이런 예상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 미국 중앙은행이 그 12월에 그 회의를 하는데 유동성 공급 축소가 가속화될 가능성, 그러니까 지금 150억 달러씩 축소하고 있는데 시장의 예상은 한 300억 달러씩 축소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3개월이면 다 지금 유동성 그 공급이 축소되는 그런 게 돼서 내년 3월 말에는 유동성 공급이 종료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 이후에 금리 인상이 바로 이루어져서 그 내년도 금리 인상이 두세 차례 정도 이루어지는 그런 시나리오가 가장 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그 의회에서는 그 연준이 이렇게 차입 비용을 높이는 걸 항상 경계해 오는 그런 역사적인 경향이 있었다 이런 걸 이제 블룸버그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연준이 이제 정책 결정에 좀 유리한 정치적인 분위기인 거는 분명하지만 지금 현재 미국인들이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만과 우려가 커지고 있고 12월 7일에 발표된 월스트리트저널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업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41%, 부정 평가가 57%. 그리고 지금 당장 이제 상하원 선거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44%가 공화당을 지지하고 41%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정권 교체가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제 지지율 역전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래서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에서 내년도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하원에서 과반수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사실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주요 정책 이슈들이 좌절을 맞게 될 수도 있고 그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입법을 통한 정책 수행도 어려워지겠지만 따라서 이제 뭐 민주당에서는 이제 마음이 급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 이제 그 미국인들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만과 우려를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가. 이 인플레가 생기면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큰 타격을 받으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자기들이 이제 대변해야 될 계층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으니까 서두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그 월스트리트 여론조사에 그 이제 미국 국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하는 게 인플레이션이 너무 많이 진행이 된다. 이게 이제 큰 부분이 돼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그 민주당에서 좀 마음이 급한 거죠. 그 참고로 그 미국의 그 상원 지도에서 뭐 많이 아시지만 잠깐 그 말씀을 드리면 그 상원 의원이 이제 100명인데 임기가 6년으로 되어 있고 2년마다 3분의 1씩 이렇게 교체하는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1월에 이제 선거가 있을 예정인데요. 34명의 상원 의원이 이제 선출될 예정이고요. 현재 미국 상원의 경우에 있어서 민주당이 50명, 공화당이 50명 딱 이제 동수로 되어 있는데 찬반 동수로 그 어떤 결정이 될 때는 지금 부통령이 상원의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걸로 그렇게 행사하는 걸로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미국의 하원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그 총수가 435명이고 임기가 2년으로 2년마다 이제 선거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그 민주당이 221석 그리고 공화당이 213석으로
민주당이 과반수인 218명보다 더 많이 지금 약간 더 많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내년도 11월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 상하원의 그 분포가 달라지게 되면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입법을 통해서 정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인프라 법안 같은 게 이제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그 전에 이제 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그 위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어려워지게 되겠고요. 이 인플레이션 중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지금 휘발유 가격이 그렇죠.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미국은 워낙 차를 많이 사용하는 나라니까요. 그 이전에 그 1970년대 말에 그 오일 쇼크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제 카터 대통령이 그 미국의 대통령, 민주당 대통령이었는데 그때 그 휘발유 가격이 높았던 것이 그 카터 대통령이 이제 재선을 못했는데 레이건 대통령한테 이제 졌는데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였다 이러한 얘기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뭐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휘발유 가격 상승 최근에는 조금 낮아졌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정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급한 문제로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사실 좀 미국의 이제 특수성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제 휘발유 가격이 오르면 이제 대중교통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국은 그게 불가능한 사람들이 많아서 휘발유는 계속 써야 되니까 다른 지출을 줄이기 때문에 생활에 바로 생활고가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민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찌됐건 이제 뭐 휘발유 가격이 떨어지면 인플레는 조금 줄어들 수 있다. 뭐 이런 예측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만 해도 이제 뭐 사실 OECD에서도 선진 경제이기 때문에 뭐 이제 외국의 상황에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지만 이제 좀 나름 이제 그 우리 스스로 이제 헤쳐나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미국의 유동성이 공급이 축소되면 또 우리 금리 인상이 되면 이제 개도국이 또 직격탄을 맞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미국이 뭐 세계 경제의 그 중심을 차지하는 국가니까요. 미국의 정책이 그 뭐 다른 국가에 영향을 뭐 많이 주고 있는데 미국에서 유동성 공급이 축소가 되고 그다음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해외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그 투자 자금을 회수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금리 인상이 되면 이제 미국의 투자 요인이 그 좋아질 테니까 미국의 투자가 회귀하게 되면은 그런 자금들이 이제 개도국에서 빠지게 되면 아무래도 개도국의 금융시장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 이제 이러한 미국으로의 그 자금의 회귀를 좀 줄이기 위해서 그 개도국 그리고 다른 국가들도 그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요. 네. 그래서 그렇게 금리 인상이 되게 되고 미국으로 자금이 회수가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개도국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자산 가격이 그러니까 자산의 뭐 주식이라든가 채권, 부동산 이런 가격들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겠습니다. 네, 실제로 그 11월 말에 그 미국 중앙은행에서 앞으로 유동성 공급 축소를 좀 가속화하겠다 이렇게 그 시사를 하자마자 그 중국을 제외한 그 개도국에서 그 외국의 투자자들이 주식과 채권 투자를 이렇게 회수하는 그러한 그 경향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유동성 공급이 더욱 축소되고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 이러한 그 추세가 더욱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미국으로 자금이 회수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테니까요. 미국 달러와의 강세 전망이 이제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개도국 중에서 미국 달러로 차입을 하는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것을 이제 갚기 위한 자금들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어려워질 그런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주식 관련해서 이제 오미크론 때문에 이제 항공사나 이제 호텔 체인들 주식이 이제 많이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도 보였고요. 월스트리트 저널 보니까 그 존 윌리엄스 뉴욕 연준 총재는 지난 11월에 그래도 좋은 소식은 경제가 회복되고 있고 고용이 증가하고 실업률이 하락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긍정적인 얘기를 했지만 주식이나 부동산 또 기타 자산이 이제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일부 사람들이 이제 조기 은퇴를 하면서 이제 실업률이 높아지기도 하고 네. 또 한편으로 또 이제 그만두는 사람은 있는데 또 일자리를 구하려니까 막상 일할 사람 없기도 하고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연준의 목표가 이제 인플레이션 2%를 이제 유지하는 건데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2% 위를 넘어가는 그런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이런 위험도 예측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일자리가 없고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 인플레는 사실은
매우 퇴행적인 세금이다 이런 표현으로 이제 기사가 쓰고 있는데 실제로 뭐 그렇죠. 세금은 뭐 이렇게 걷게 되면은 뭐 이제 인프라에도 투자를 하고 뭐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지만 인플레는 그냥 서민들의 그냥 희생이잖아요, 그죠? 오미크론 때문에 성장이 둔화되고 불황도 올 수 있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투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인플레가 이렇게 심하면 또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이제 서민들이고 이런 상황에서 그 미국의 예를 보면서 우리도 이제 어떤 정책을 취해야 될지 되게 탁월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오미크론으로 인한 그 경기 하락의 위험보다는 그 물가 상승으로 인한 위험이 더 크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상황은 또 변할 수가 있는 거니까 저희가 앞으로 계속 지켜보면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동산도 오르고 그래서 뭐 혜택을 본 분들이나 또 주식 올라서 이제 기분 좋은 분들이나 이런 분은 모르겠지만 우리처럼 그런 게 하나 없는 사람들은 물가까지 오르니까 굉장히 불쾌한 그런 상황입니다. 파보세요.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